바꿔볼게요. 보수통합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논평 많이 하죠. 지금 토론 저기 연합뉴스 같은 데 나가면 거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수통합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마이크 가깝게요. 무늬만 통합 아니겠느냐. 시너지 안 나는. 실제로 다 통합을 해봐야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구성원들 다 합쳐봐야 도로 새누리당 정도 수준이고 그만도 못한 거죠. 지금 뭐 그렇죠. 오늘 새로운 보수당이 우리공화당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니까 황교안이 우리공화당을 제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새누리당 마이너스 우리 무슨 공화당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공식 명칭은 자 여기 새마우당이라고 새누리당 마이너스 우리 공화당 도로 새누리당 하면 안 돼요. 새마우당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봐야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안철수 따다다.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장도 만들어보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 선거판에 쓱 나타나가지고 몸값도 띄워봤고 2012년에 대선도 나가봤고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까지 4개의 당을 다 만들어봤어요. 제3지대 혼자 다 놀아봤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한국 정치판 한번 바꿔보라고 기회를 준 건데 다 들어먹고 나간 거 아니에요. 부도나고 독일 갔다가 독일에서 독일어 간다니까 미국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도박밖에 없지 않냐. 그거는 뭐냐? 황교안과 손잡는 거. 그렇게 보세요? 저는 황교안이 괜히 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지금 몸값 튀우려고 하겠죠. 예전에 민주당을 먹으면서 5대5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공천권 50% 주세요라고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안 보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안철수라고 하는 분은 기본 그 정치 동력이 뭐냐면 반정치, 반정당, 반문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동력을 가지고 네 번의 정당을 만들고 다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이상 갖고 갈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반문 기치를 내건 보수 통합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그 기전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이게 약간 조롱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한다면 이건데 이거 할래? 하겠다면 해라. 근데 정말 할 게 없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의 못하는 게 총선까지 힘들다고 봐. 그러니까 이게 대선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든지 이제 황교안이 총선 때 찌그러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총선을 총지휘하고 난 뒤에 본인도 낙선하고 자유한국당도 찌그러들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가 또 한 번에 또 통합을 시도할 때 그때는 아마 자기 몸값을 올릴 텐데 지금 나는 안철수 스타일이라고 보면 황교안, 유승민 등과는 절대 안 합칠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번에 유승민이 새로운 보수당 만드는 과정에서 뭐 안철수한테 문자 보냈다는데 답이 없었다는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서로 간에 당의 양대 주주였던 사람들이 문자로 하는데 한쪽은 답을 안 해.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는 저번에 그때 그 유승민이 그랬었죠. 결혼 2년 전에 잘못해가지고 그 표현 쓰는 것처럼 서로 앙숙되고 있는 그 사이에 유승민 들어가는 통합에 안철수 스타일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싫을걸? 지금은? 유승민 같은 그런 캐릭터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합쳐서 통합한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중도에서 다시 한번 어게인 하면 자기가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오히려 자기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쪼그라들면 그때 가서 중도나 보수를 먹겠다라는 그 전략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안철수가 정말 그 황교안하고 좀 비슷한 지점이 그런 지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총선 한번 쉬어도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됐다가 다시 한번 황골탈퇴해서 나타나야지 선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간보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제 더 정치적 구호를 뭘로 할 거야? 새 정치 말고? 새 정치.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그냥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짜증나요. 그 짜증의 근원이 뭐냐면 정서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너무 자잘해. 그러니까 너무 자잘해. 당대표고 전직 당대표고 이 정도 급이 됐으면 좀 큰 폭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결심을 했다. 그러면 언론 앞에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 이렇게 할게요 하고 확 돌아와서 발표를 하든지
황교안도 마찬가지죠.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당당히 기자회견 열고 통합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당대표들 만나고 다니면서 구심거리고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이제 시다발이 시켜가지고 야 네가 좀 알아봐라. 네가 좀 이야기 좀 전해봐라.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도 메시지도 무슨 확실히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야. 뭐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사람들 피곤하게 하냐고. 큰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움직임도 좀 크게 좀 움직여 갔으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니 동네 이장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이게 뭐 할까 말까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되고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만 지키고 싶네요. 황교안은 소중하니까. 아니 진짜 우리는 나경원하고 황교안만큼 지키고 싶었어. 나경원이 날아가니까 황교안이나 지켜야지. 진짜 이건 조롱이죠.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상황이에요. 통추위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권한도 없는데 통추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모이자 판을 짜고 있긴 한데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공관위가 만들어지고 있어. 공천관리위원회. 그러면 참 애매모호해서 어젯밤에 최민희 의원하고 김봉준 위원장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이다. 다른 건 말고 그 통합 보수당의 이름으로 공천 받기가 쉽겠어요? 이거 쉽지 않다. 차라리 나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으면 그냥 내 길 가는 게 제일 편해요. 마음 편해.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옛날에 우리 민주 세력들 서로 간의 통합 후보 단일화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까지 거기서 가. 다 출마해버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좀 힘센 놈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민의 뜻으로 단일화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투표에서 저 사람을 찍으면 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찍어달라는 논리. 그게 작동할 거라고 일단 보는 거. 저희 사례를 보더라도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뭐 이제 앞에는 그렇고 열린우리당 이후에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결국엔 이제 뭐 중도 보수 정당 뭐 중도 무슨 정당 개혁 정당 만들고 나중에 하여튼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이제 대선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딱 10년 걸렸어요. 다시 집권하는 과정에 그 중간에 이제 어쨌건 문재인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 안철수로부터 이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고 당명을 되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죠. 10년. 그러니까 진보도 사실 어떤 명분을 갖고 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저기는 맞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저기들은 아직까지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유승민조차도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이런 보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광장에 있는 태극기 분들은 주워 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런 보수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통합보수 뭐 추진위원회 합의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웬 갑자기 합의가 됐지? 저는 안 될 거라 봤거든요. 봤더니 황교안 측 대표로 이양수 의원이 왔어요. 저쪽은 정병국이 왔는데 선수가 너무 차이 나죠. 초선 의원이 당직을 마땅하게 받고 있지 않는데 책임감이 없지. 이게 뭐지? 권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황교안이 궁지에 몰리면 통합, 궁지에 몰리면 혁신, 궁지에 몰리면 개혁공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피용으로 가고 자기는 밑에서 열심히 자 친왕을 돌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뭐 빅텐트 뭐 무슨 텐트 얘기하더니 요즘은 텐트촌 말 되네. 너무 많아. 캠핑장이네. 그래서 어느 텐트인지 가서 문패도 없어. 다 들어가서 봐야 돼. 야, 이거 재밌네. 시간이 없어요. 근데. 보수 빅텐트천. 좋았어요. 그 가운데 나는 이 홍준표 씨의 이 호연지기가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홍준표 씨의 말이 난 일종의 커밍아웃 같기도 하고 지금 부산 경남 울산 PK 절반 위험하다. 물론 자기가 이제 이 밀양창녕에 출마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울경에서 특히 부산 정도에서는 또는 경남에서 몇 석이 나오긴 하는데 전체 의석의 절반 정도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나갈 명분 때문에 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 말하면 부울경에 계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야, 이거 찍으면 되겠구나.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옹에 사실은 그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저쪽에서 보면 어쨌거나는 창녕과 밀양에 나가겠다. 아, 진짜 훌륭하세요, 이런 분들. 왜냐하면 뭐 부울경의 반 이상이 위험하니까 내가 나가서 바람 일으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명분 참 잘 만들어요. 황교안은 이제 그 험지 사지인 종로로 가야 되고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지금 다른 그 인터넷 보니까요. 홍준표, 창녕, 밀양 출마 반대 기자회견 열리고 난리가 났어. 재밌는 당이에요, 이 당이 지금. 근데 여기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경남에서도 경남 이제 서북부죠. 서북부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진출하지 못한 여기는 거의 TK예요, 그냥.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 자기 고향이라는 명분 도저히 이 원외 생활을 못하겠다는 절박한 심정 이것이 그대로 읽혀지는 대구를 포기한다면 내 고향 가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읽혀지는 이분이 자기가 당대표일 때 대구에다가 꼬다치. 자기 당협위원장을 셀프로 낙하산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걸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밀양 함안으로 가는 이유는 여기가 그 대구와 다를 바 없는 곳이에요. 거의 정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 그 창녕이 아마 저기 박영선 의원, 네. 박원순 시장 다 그 그렇습니다. 고향이죠. 네. 창녕에 굉장히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면 자 어쨌건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시너지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설선수범할게. 현직 당대표가 야 내가 설선수범할게.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한번 우리가 험지를 나가가지고 한번 이겨보자라는 게 아니라 알바끼 하는 거야. 편리한 대로. 황교안은 지금 그리고 당대표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종로에 나갈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정치 생명이 사실상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선전을 해버리면 정치적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당은 쪼그라들지 자기도 떨어지지 현역도 안 됐지 그러면 당장 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지금까지 당을 국으로 운영하면서 장외투쟁하고 단식하던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망했으니까 당대표는 즉각 사퇴해라. 그러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사퇴해야 되고 당직도 없고 국회의원도 아니야. 조용히 잊혀지는 거예요. 뭐 대장급들이 쭉 나서가지고 서로 설선수범하면서 컴지 나가겠다고 해야 붐업이 되면서 이게 지지가 떠받쳐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잖아. 홍준표 씨 아주 훌륭하세요, 진짜. 그게 이제 관료 출신이 관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료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규칙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규칙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변수로 두는 거지. 내가 변수, 그러니까 다른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추어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주도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황교안이 지역구 출마를 하든 비례를 가든 그 정치는 명분 싸움이니까 명분만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으면 비례도 괜찮거든요. 지역구 그 출마해서 떨어지더라도 이 떨어지는 걸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봐서 사람들이 지역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좋은지 비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좋은지 봐서 판단하겠다는 딱 안철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좀 따끔한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조금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누가? 황교안이 그 정도의 리더십은 보여줘야지. 서로 앙숙인데 전에 그때가 그 검찰 사법연수 기수 얘기해 준 적 있죠. 황교안이 조금 더 선배예요. 조금 더 선배. 뭐 그 과정들이라는 게 있어 그래갖고 치고 받고 하는데 직접 가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옆에서 이제 한두 기수 후배다 보니까 되게 깐족거리면서 자기 당대표는 훨씬 선배잖아요. 국회 그 선수로는 훨씬 더 선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어쨌든 지금 홍준표가 선전해 줌으로써 이 당은 지금 계속해서 당나라 당이 되고 있다. 새로운 당명은 당나라 당을 추천합니다. 당나라 비하. 실제로 민주당이 이랬다면요, 욕 바가지로 먹죠.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가
나는 험지 안 나가. 법무부 장관도 안 해. 나는 지금까지 먹었던 광진에 뿌리를 내릴 거야만 꼭 필요한 자리였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여. 아니 그 한쪽 욕 먹고 그러니까 그 대구에 나간다고 했을 때 홍준표와 지금 야, 나 너 정말 험지에 나갈 거야 해놓고 자기 고향에 나가는 홍준표와 한치의 발전도 없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아니요, 홍준표는 험지 나간다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험지 나가라고만 했나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다 험지를 나갔다 이거예요. 아, 자기가 지금 했었던 게. 아니야. 근데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양반이 송파, 응. 동대문 이러다가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오선을 김두관 도지사가 그만두고 나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먹었던 자리잖아요. 물론 무소속으로 시작한 거지만 결국엔 민주당이 입당했으니까 그렇게 그 당시 야세가 있던 그 지역에 동대문 떨어지고 나서 야인으로 있을 때예요. 또 홍준표는 경남 출신이니까 나가서 또 나가서 또 당선돼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또 탄핵되고 나서 들어왔더니 또 자기가 가장 욕먹는 시기에 당대표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인정해. 홍준표 고생했어. 까방권은 그러니까 홍준표는 창원 밀양 나가. 우리 이걸 결정해. 우리가 결정해. 나는 충분히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까방권 있는 거야. 허락했어. 됐어. 우리가 허락했어. 그런 됐어. 거야. 나가. 근데 꼭 마치 설날에 내가 제일 힘든 건 내가 다 할게 해놓고 딱 갔더니 숟가락만 놓는 되게 얄미운 시누이 같은 거죠. 1년도 안 된 우리 사람. 동네에도 한 분 계세요. 맞다. 숟가락 전문. 보통이 아니죠. 뭐 민주당에서 뭐 정부에서 만들어주면은 그걸 자기가 했다고 현수막가는 참 거의 암체 있어요. 그때 그 지하철역 그 지붕 씌우는 거 그거 있었죠? 예. 뭐 많아요? 너무 많아서 처음에 제가 그걸 대표 사례로 얘기하다가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나경원 베스트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나 자유한국당 이야기할 때마다 즐거워 죽겠어 아주.